아니,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김치가 자기들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기 김치가 자기들 거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김치를 직접 담그는 영상을 올리면서 김치가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들은 가짜 김치 영상을 올리면서 김치가 중국 거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의 올리버 휘트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김치가 중국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해를 깨닫게 되었는지도 말이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영국 최대 유통기업의 구매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식품에 대해서는 심한 편견이 있었죠. 7년 전 태국 식품을 대량 수입했다가 크게 실패한 경험이 저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시아 음식에 관한 어떤 제안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식품은 영국 시장과 맞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더 이상 그쪽에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 입에서 자주 나오던 말이었어요. 매주 열리는 신제품 회의에서도 아시아 식품에 대한 논의는 일절 금지했습니다. 직원들의 새로운 제안도 묵살했고 그저 제 고집대로만 밀어붙였죠. 특히 한국 식품 바이어들이 찾아올 때면 더욱 단호했어요. 매번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크기도 작은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식품이 나올까 하는 편견 때문이었죠. 유럽의 대형 식품 박람회장에서 아시아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수많은 부스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코웃음만 쳤죠. 혹시라도 직원들이 관심을 보이면 강하게 말렸어요. 영국 최대 규모의 구매 총괄 이사라는 자부심이 컸기에 영국의 식품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부심이 오히려 저를 더 옹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유튜브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 중국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에서는 한 젊은 남성이 중국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빨간 채소를 담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중국 문화와 중국 전통 요리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늘 새로운 상품을 찾던 저에게 이 영상은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가 만드는 빨간 발효 채소는 굉장히 특별해 보였어요. 그 색감과 풍미,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 속 유튜버가 그것을 먹을 때 보여주는 만족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특히 발효식품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영국에서도 팔 수 있을까? 독일의 사워크라우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색다른데 호기심에 사로잡힌 저는 다른 비슷한 영상들도 찾아보았고 이 음식이 김치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상에는 중국 전통 요리라고 나와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매력적인 새로운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김치라는 음식이 영국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김치에 관한 온라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볼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일부 자료에서는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자료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했거든요. 특히 영국의 유명 요리 웹사이트에서는 분명히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직접 중국에 가서 이 제품을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이런 결정은 저에게는 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태국 식품 수입 실패 이후로 저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어렵게 회사로부터 출장 승인을 받아낸 저는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제 기대는 컸어요. 지금껏 놓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 유튜브 영상을 돌려보며 설렘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지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로 나갔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통시장을 찾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영상에서 보았던 김치를 찾기 위해 여러 시장과 식당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음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은 호텔 근처의 대형마트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파오차이라는 절임 채소는 발견했지만 영상에서 본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파오차이는 주로 무나 오이를 식초에 절인 것으로 색도 빨간색이 아닌 노란빛이 도는 초록색이었어요. 직원에게 빨간 절임 채소에 대해 물어봤지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직원 때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좀 더 전통적인 시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다양한 절임 채소는 있었지만 영상에서 본 그 빨간 김치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가게 주인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지만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죠.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을 뿐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전통 음식을 못 알아보는 중국인이라니. 답답한 마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영어가 통할 만한 곳이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한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마침내 영어를 할 줄 아는 종업원을 만났어요. 그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이 음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 그건 김치예요. 여기서는 찾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 식당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그 종업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논란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김치는 분명히 한국 음식이에요. 저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더 자세히 검색해 보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중국어 사이트에서는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했지만 영어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는 분명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3일째 되던 날,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제 옆에 앉은 한 여학생이 영어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을 걸었어요. 영어책을 읽을 정도면 분명 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름 기대하면서요. 다행히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에서 온 지수라는 유학생이었어요.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 음식을 찾고 있어요.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하던데. 지수는 영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김치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이 아니라고요. 단호한 지수의 대답에 당황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분명 중국 전통 요리라고 나와 있다고 말이죠.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문화공정이라고 불리는 현상의 일부예요. 지수의 말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김치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한국에서 발달해온 고유한 발효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중국의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가 어떻게 다른지,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관되는지, 그리고 김치를 위한 특별한 냉장고까지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라고요?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가 있다고요? 지수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네. 한국 가정에는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김치는 특별한 온도와 습도에서 가장 맛있게 발효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음식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다니.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 동생 조나단이 2년 전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요. 동생은 여러 번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지만 저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었죠. 부모님은 한국인 며느리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지만 저는 좀 달랐거든요. 사실 한국인과 결혼한 동생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치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2013년 김치 담그는 문화인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했어요. 또한 미국의 건강 전문지에서는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김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김치의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나단, 나 한국에 가고 싶어. 너희 집에 좀 초대해 줄래? 동생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 출장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조나단과 그의 아내 소연 씨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소연 씨는 생각보다 더 밝고 친절했어요. 소연 씨를 직접 보니 그동안의 저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동생 부부의 차량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동생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현관문을 열 때부터 달랐습니다. 열쇠가 아닌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죠. 소연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영국에서는 아직 많은 집들이 전통적인 열쇠를 사용하는데 말이죠. 실제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시공된 내부는 실내 공간의 활용도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모든 방은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 최신 기술의 집합체였죠.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했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온돌 바닥 난방 시스템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한국의 표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주방과 욕실의 설비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수납 공간은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된 듯 완벽했죠. 창문은 3중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고 에너지 효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조명부터 온도, 보안까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함께 이런 첨단 생활 시스템을 보니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라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 부부는 저를 유명한 고깃집으로 데려갔어요.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심지어 날씨도 추웠는데 말이죠. 그 광경은 제가 베이징에서 보았던 혼잡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주문하지도 않은 작은 음식들이 연이어 나왔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직원에게 항의하려는 저를 조나단이 말렸습니다. 그것들이 반찬이라고 부른다는 것과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에 놀랐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간 채소였어요. 그토록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치네요. 저는 흥분해서 외쳤어요. 소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먹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곧이어 신선하고 복잡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매운맛과 신맛, 감칠맛이 어우러진 그 맛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날부터 저는 김치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소연 씨는 저에게 김치의 역사부터 제조 과정, 그리고 김치가 한국인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김치를 보관하기 위한 특별한 냉장고인 김치냉장고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날 소연 씨는 저를 대형 전자제품 매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김치냉장고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김치냉장고가 어떻게 김치의 발효 과정을 최적화하는지, 그리고 왜 일반 냉장고와는 다른지 설명해 주었어요.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발효 과정이 계속되면서 맛이 변화하죠. 김치 냉장고는 그 발효 속도를 조절해서 최상의 맛을 유지하게 해줘요.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한 연구소에서는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와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과 비타민, 미네랄의 함량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김치의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김치의 건강 기능성에 대해 연구해왔고 그 결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김치가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심지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이 음식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켜온 슈퍼푸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회사에 김치를 수입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시아 식품에 부정적이었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마케팅 디렉터인 제임스는 제 제안을 듣자마자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7년간 아시아 식품 수입을 강력히 반대했던 제가 갑자기 한국 김치를 들고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구매팀에 사라는 영국인들이 그렇게 맵고 독특한 맛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냄새도 꽤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재무 디렉터인 폴에게서 나왔어요. 그는 2016년 태국 식품 수입 프로젝트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180만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했고 제가 다시는 아시아 식품에 손대지 않겠다고 서명까지 했던 내용이었죠. 폴은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키며 제 제안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그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었기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세계적인 발효식품 시장 동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 식품에 대한 관심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동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요즘 영국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키워드가 프로바이오틱스와 면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치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식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연구소에서 받아온 김치의 영양 분석 자료를 제시했어요. 김치에 함유된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고 유산균의 수는 요구르트의 5배에 달한다는 놀라운 수치에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김치는 영국인들에게 익숙한 사워크라우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전달했어요. 가장 강력한 설득 카드는 제가 런던의 유기농 마켓 3곳에서 직접 실시한 소규모 시장 조사 결과였어요. 100명의 영국인들에게 김치를 맛보게 하고 설문을 진행한 결과 68%가 맛있다고 평가했고 80%가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김치가 태국 카레나 일본 스시처럼 즉석에서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이 말에 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7년 전 태국 식품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품질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었죠. 또한 대대적인 마케팅부터 시작하는 위험한 접근 대신 런던 중심가에 김치 스테이션 하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반응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태국 프로젝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셰프들이 이미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영국의 스타 셰프 고든 램지가 최근 김치 볶음밥을 소개했다는 사실은 동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2시간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끝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제임스는 여전히 의구심을 보였지만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폴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익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CEO인 마이클이 3개월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승인한다고 결정했어요. 다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즉시 중단하겠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죠.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아시아 식품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제가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 김치를 영국에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우리는 런던 중심가에 첫 번째 김치 스테이션을 열었어요. 한쪽에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전시했고 다른 한쪽에는 김치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 김치의 맛과 활용법을 소개하는 시연회도 열었어요.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첫 주에만 준비한 김치의 절반이 팔렸고 김치 냉장고에 대한 문의도 쇄도했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베지테리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왜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냐고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중국식 김치를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죠. 그들의 제품은 겉보기에는 비슷했지만 맛과 품질에서는 한국 김치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그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윤만 생각했다면 수락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저에게 김치는 단순한 상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품질과 진정성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뒤 우연히 BBC 뉴스에서 중국의 문화공정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중국 환구시보의 김치 관련 기사를 오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산업에 중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문화적 헛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죠. BBC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라는 점을 오히려 명확히 해주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이런 논란이 오히려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김치를 맵고 냄새 난다고 꺼리기보다는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CNN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매년 11톤이나 되는 김치가 기내에 액체 반입 금지 규정 때문에 압수된다고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자국으로 가져가려다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당하는 일이 많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영국 전역에 김치와 김치 냉장고를 유통하는 특별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있어요. 처음에는 런던의 한인 마트 위주였지만 지금은 주요 대형 마트의 특별 코너에서도 김치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셰프들도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더 많이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는 김치를 더 많은 영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리 교실을 열어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가르치고 대학 캠퍼스에서 시식 행사를 열기도 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김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김치 냉장고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돌이켜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저는 이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특히 동생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저희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자부심을 봅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영국에 소개하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혹시 김치 말고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또 다른 한국 제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중국인 유튜버의 가짜 영상에 속았다가 한국의 김치를 알게 된 올리버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10년 전과는 달리 외국인들 사이에서 김치는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 자랑스럽네요. 혹시 올리버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국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